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충북과 세종, 대전 등 충청권을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제천 단양 국회의원 토론회가 여야 4명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고발전 이후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유해동물로 지정된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포획이 금지된 노루를 고라니로 속여 보상금을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청주 우암 어린이회관에서 상단산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일부는 사유지인데 최근 폐쇄의 우려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이 땅에 대한 신속한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충북과 세종, 대전 등 충청권을 훑으며 중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한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세종 청사에서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세종시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 국회의사당 모형을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면 세종과 충청은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던 전 정부의 실정을 기억나게 해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전 없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전기값이 오르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도 웅동화공과 미공개 정보로 얻은 수익을 헌납하겠다던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는 지도자가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비리 드러나자 웅동학원 헌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받은 장학금이나 미공개 정보로 이용으로 통해서 얻은 수익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늦게 청주로 자리를 옮긴 한 위원장은 유권자들을 향해 승리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금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반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고 여러분의 눈치만 보는 정치를 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전 당진 아산을 시작으로 천안과 세종, 대전시 5개구, 청주, 진천 음성 혁신도시까지 종일 12개 지역을 돌며 충청을 반격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북부권을 돌며 지지세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수 텃밭인 북부권에서도 민주당의 상승세가 뚜렷한 만큼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북부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맹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민주당 험지인 충주를 찾았습니다. 무학시장에서 상인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김경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욱이라는 이 아까운 물건 이대로 죽이실 겁니까? 아닙니다. 충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김경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충주를 찾아 김경호 후보 지지 유세에 전격 가세했습니다. 국무총리 시절 국토부 차관을 지낸 김 후보야말로 A+ 일꾼이라며 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주를 위해서 진짜 괜찮은 일꾼을 뽑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정치를 바꾸는 선거입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황운하 비례대표 후보 등이 조국버스를 타고 충주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거대 양당이 잇따라 충북에서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누가 중도층의 패심을 사로잡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천 단양 선거구의 방송 3사 토론회가 여야 4명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렸습니다.
최근 격전지로 급부상 중인 제천 단양 선거구는 선거법 위반 고발전 이후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제천 단양 선거구의 방송 3사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차 범인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맞고발한 상황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엄 후보 측이 21대 총선 공약 이행률을 정정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 엄 후보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농민들의 청원으로 만들어진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제천 단양에 사시는 2만여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는 민주당이 이 후보가 부정확한 통계로 한강 수계 관리금의 제천 단양 지원액 확보 규모를 축소했다며 경찰에 허위 사실로 맞고발했습니다. 또 금강유역환경청의 통계 오류 핑계에서 벗어나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제천 단양 지역은 제 몫을 못 찾아먹는다는 식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지도자들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와 무소속 권석창 후보도 국회 다수 양당 후보를 향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맞고발보다 포용의 정치를 강조했으며 현역인 엄 후보를 향해선 최측근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 엄핵관의 존재 여부에 대해 따졌습니다. 시멘트 기금으로 전환시킨 당사자로서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엄핵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실관계인지 좀 우선 먼저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국민의힘 경선 배제 후 무소속 출마한 권석창 후보는 엄 후보를 향해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SOC 확충 공약이 이번에도 재탕되고 있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21대에서 똑같은 공약이 있습니다. 21대 공약을 세워놓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 4년 동안 이 부분은 제가 좀 국토부 출신으로서 22대 총선 제천 단양 선거구는 국회 거대 양당의 접전 속에 그 틈을 노리는 제3지대와 무소속 간 힘 겨루기로 새로운 격정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유해동물로 지정된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면 포획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포획 확인 절차가 허술한 틈을 타 포획이 금지된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옥천군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 멧돼지와 고라니로 보이는 폐사체들이 비닐에 쌓여 한데 모여 있습니다. 유해동물 구제단이 포획한 짐승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고라니와 달리 엉덩이 부분이 하얀 노루도 눈에 띕니다. 노루는 개체수 감소로 2018년부터 유해 야생동물에서 해제돼 포획이 금지된 동물 중 하나. 엽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고라니의 경우 마리당 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노루 사체를 고라니로 속여 보상금을 신청한 겁니다.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서 입고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 및 적발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총 3마리의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포획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포획 확인은 지자체 담당 직원이 육안으로 폐사체를 확인한 후 매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지자체 확인을 무사히 통과했고 야생동물 단체에게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사체 확인이 허술하면 보상금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5년 이상 엽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노루를 모른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안으로도 아는데 확인 절차가 미비했다고 봐야죠. 옥천군도 이번 사례와 관련해 사체 검사가 꼼꼼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충북에서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은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 지난해에는 3만 3천 마리에 달했습니다. 일반 야생동물이 유해 야생동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김영화 지사는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89명에서 300명으로 늘려도 인구가 비슷한 강원 432명, 전북 310명, 대전 400명, 광주 310명과 비교해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의대 증원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며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충북에 배정된 의대 정원 관철을 주장했습니다. 충북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충북대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노력 끝에 충북이 배정받은 의대 정원을 대다수 충북 도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산 또는 축소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청북도와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의료계, 시민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북 배정 의대 정원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주 우암 어린이회관에서 상단산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등산로의 일부는 사유지인데 최근 청주시가 개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불허하면서 등산로 폐쇄 우려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급기야 청주시가 이 땅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 명암동의 4,600여 제곱미터의 임야입니다. 이곳은 사유지지만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유원지로 묶여 있었는데 지난 2020년 7월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되면서 자동 해제된 것입니다. 이후 청주시는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웠습니다. 4층 이하 건물 높이와 건폐율 등만 지키면 전원주택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이곳에 대지 개발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 땅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가 자리 잡고 있고 주택 등이 들어서면 주위환경과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반발로 토지 소유주가 철책 등을 설치해 등산로 출입을 막아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례적으로 청주시는 이 땅에 대한 신속한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인근에 어린이회관이 있고 또 어린이 국민체육센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시민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적정 매입 가격이 얼마냐를 놓고 진통이 예상되지만 청주시의 매입 의지는 확고합니다. 의회의 동의도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공원, 녹지, 도로, 문화시설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현재 청주시에만 680곳이나 되는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직접 매입이나 활용 방안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남 4군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동남 4군 선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의 ARS 기계 구입 운영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추정된다며 박 후보가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박 후보의 당선 축하 파티 논란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을 위해 양당 후보와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3자 대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번 총선이 진영 간 대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한 10대 정책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1호 정책 공약은 청주에도 광화문 광장과 같은 도시의 상징으로서 문화 정치의 중심적 교류 공간이 필요하다며 청주 철당간 일대 정비를 통한 중앙광장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역사와 문화를 더한 육거리 시장 프로젝트와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주 만들기를 각각 2호와 3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생명의 숲 등 도내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환경정책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중부내륙 연계발전 특별법 전부 개정 중단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탄소세 도입 등 7가지 환경의제의 총선 공약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천시 신백동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 오전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신원 미확인자가 제천시 마선거구 재선거 벽보 일부를 뜯어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들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청주시 미원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SUV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몰던 70대 운전자가 숨졌고 동승자인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청주시 석곡동의 한 캠핑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내부와 캠핑카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분쯤 청주시 문이면 후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6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차량 30대, 인력 130여 명을 긴급 투입해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당국은 영농 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불티가 날려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국내 대표 식품기업인 샘표식품 주식회사와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샘표식품은 제2산업단지 내 4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내 4번째 제조공장인 제천공장이 건립되면 15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